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강화에 있는 농장 한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병 농장이 총 6곳으로 늘었는데 강화의 또 다른 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SNS를 통해 평화도 경제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을 통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공개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딸에 이어 아들까지 검찰 조사를 받자 SNS에 피눈물이 난다며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 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건 자료를 검찰에 보내 최종 결론 발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그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핵심입니다.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38만 발의 지뢰 제거 작업에 유엔의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지뢰 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서 한미 정상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기존 접근 방식의 전환에 합의한 것도 이 같은 안전보장의 행동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는데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 없다고 한 것은 거짓 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19 합의문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가 앞에서 북한을 변호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국제평화지대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보장에 대한 행동 구상에 북한이 어떤 진전된 비핵화 방안으로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검찰이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만간 검찰청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비공개로 소환한 검찰은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아들 조 씨를 상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와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 발급 경위, 연세대 석사과정 합격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는 상황. 조 장관 아들이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서 분실된 입시 관련 자료도 추적 중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장관 아들이 대학원에 입학한 2018년 전기를 포함한 3년치의 자료가 사라진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측은 사라진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서류들이 학교 규정상 의무 보관에 해당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단순 분실이 아닐 것이란 의혹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제3의 인물 조 장관 동료의 자녀도 불러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조 장관의 딸도 두 번째로 소환하고 다음 날에는 사모펀드의 키맨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의 구속기한도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과 관련해 소환식인 미정이고 검찰청 1층 출입문을 통해 공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외부 일정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절차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사실상 첫 공식 언급인 건데요. 한편 조 장관은 천안에서 검사들과의 두 번째 만남을 갖고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간 외부 일정과 식사를 철저하게 피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첫 공식 외부 일정인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나섰다가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사실상 첫 공식 언급을 꺼냈습니다. 오늘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회의니까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조 장관은 대전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이곳에서 과로사한 고 이상돈 검사를 언급하며 검사들의 애로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나이에 정말 매달 몇백 건의 일을 처리를 하다가 단 한 건의 위사건만 남기고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대화는 첫 만남이었던 의정부 지검대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진행됐고 검찰 간부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는 30일 초임 검사장 교육엔 현재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대검찰청 참모들이 전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일정 중에 조 장관과의 만찬이 예정돼 있지만 결국 이들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SNS를 통해 검찰 조사에 대한 반박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해명보다는 다소 감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두 자녀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선 덫에 걸린 쥐 같다며 심경을 밝혔는데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김순철 기자가 전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대신 두 자녀를 소환 조사한 검찰을 향한 격정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우선 16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아들이 참 나쁜 사람으로 살았다. 검찰 조서를 읽어보니 그렇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정 교수는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나 보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2일 2차 검찰 조사를 받은 딸이 부산대 성적과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제가 딸의 생일이었지만 아들이 검찰에 소환돼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도 못 먹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집 밖에 진을 친 취재진에 대해서도 매일 기자들의 눈에 둘러싸여 산 지 50일이 되어간다며 자신의 처지를 덫에 걸린 쥐 같다고 한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지지자들을 향한 감정적 호소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석하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국회 상임위에서도 조 장관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대로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 통일 안보, 경제, 다음 달 1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조국 장관이 출석해 처음 치르는 국회 데뷔전인 만큼 자유한국당은 2차 조국 대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 파면과 그리고 이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조국 제2의 인사청문회다. 이런 규정 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국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정쟁국회 노, 그다음에 민생국회 예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쟁 증인 노, 민생 증인 예스 이 기조로 임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증인 없는 상임위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국감을 방탄 국감으로 설정한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전 남편뿐 아니라 아들까지 살해를 했다고 경찰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두 사건의 수법이 비슷했다는 건데요.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숨진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두고 고유정과 고 씨의 현 남편은 서로 상대방의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 남편은 경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수에서도 4월 24일 날 타살이 의심될 수 있는 정황들을 이미 국가수로 결과 보고서를 냈어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입건이 되고. 수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경찰은 고유정을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남편과 의붓아들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붓아들이 숨진 날 새벽 고 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고 씨가 잠들지 않은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 남편을 살해한 때와 마찬가지로 고 씨가 의붓아들에게 사망 전날 카레를 먹이고 수면 유도제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경찰이 고 씨의 직접적인 범행 증거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 입증까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 씨가 당시 범행 직후에도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지휘부에 보고까지 됐지만 수사선상에서는 빠졌는데 부족한 과학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1987년 5월 9일 29살 여성 박모 씨가 화성 진안리의 한 야산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6차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근처에 살던 24살 청년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종합한 수사팀은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하고 경찰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불과 며칠 만에 용의선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씨의 발자국이 사건 현장과 달랐던 데다 혈액형이 O형이어서 범인 혈액형을 B형이라고 주장한 수사팀이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씨는 결국 유전자 검사가 발달한 33년 뒤에야 이 연쇄살인의 유력 범인으로 다시 지목됐습니다.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잇따르던 연쇄살인은 6차 사건 직후 1년 반 동안 잠잠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 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시기란 점에서 수사망에 포위된 이 씨가 일부러 범행을 자제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연쇄살인이 다시 시작된 뒤에도 이 씨는 2차례 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망을 빠져나가 청주로 이사했고 결국 그곳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해 붙잡혔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누군가가 던진 담배꽁초에 3살배기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꽁초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경찰은 담배에서 DNA를 찾아내 누군지 밝히기로 했습니다. 윤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전 3살배기 남자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길을 나선 아이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큰 소리를 치며 울었고 유모차를 보니
아이의 왼쪽 어깨에 동전만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떨어진 담배꽁초였습니다. 뭔가 하얀 게 뚝 떨어지는 걸 봤고, 그리고 갑자기 애기가 아 하면서 이제 어깨 이쪽을 잡고 있어서 왜 그래 하고 봤더니만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곧바로 위를 올려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 소리치며 담배를 피운 사람을 찾았지만 누군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곳곳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이는 2도 화상을 입었고 화가 난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해가지고 DNA 감정 의뢰할 것이고 여러 개니까 그게 다 일일이 대조를 다 해야 되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누군가 다치게 하면 손해배상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강화군 삼산면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연천과 강화의 다른 돼지 농장은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식혁명 5.0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세계지식포럼이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권영범 기자. 네, 서울 장충아레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잠시 후인 오전 8시 반부터 제20회 세계지식포럼 2일차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세계지식포럼에서는 글로벌 흐름을 주도하는 국내외 연사 241명이 사흘 동안 110개 세션에 나서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데요. 오늘도 정치경제계 정상급 지도자와 이 최고지성들의 값진 통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광가이드였던 마윈 알리바바 회장을 발굴한 제리 양 야후 공동 창업자와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인 줌의 설립자이자 2019년 대표 창업가인 에릭 위안이 연사로 나섭니다.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과 영국 국제문제 싱크테크인 채텀하우스의 로빈 리블릿 소장의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실험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시티 사례를 통해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 행사로 올해 12회째를 맞는 우먼 리더스 포럼도 열리는데요. 1994년 수제 향수로 시작한 조말론 런던의 창업자인 조말론 조 러브스 창업자가 대표 강연자로 나서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곳 서울 장충아레나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잡을 피하시려면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충아레나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탈당계 제출로 시끄러웠던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탈당을 철회했다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밝혔습니다.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조국 장관을 놓고 정의당 내 진통이 계속되는 모습인데 정의당은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 탈당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진 교수가 전화통화로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전에 진 교수의 탈당계가 제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운 시기니 함께 헤쳐나가자고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교수의 탈당 철회로 정의당은 한숨을 돌렸지만 조국 장관의 임명 찬성 이후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 대표는 탈당 러시가 이어진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입당자가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중권 교수 한 명이 의사를 어떤 식으로 밝힌다 한들 조국 사태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의당은 맛이 가지 않았다며 갈 길 그대로 간다고 표현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MBN 취재팀은 진 교수의 탈당 철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비유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옛 일본 대사관 앞 정기 수요 집회에서도 류 교수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켓을 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옛 일본 대사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1406번째 정기 수요 집회에는 어른뿐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함께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류석춘을 파면하라! 참석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류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훼손하고 사실이 아닌 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교육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류 교수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함께하자는 발언도 뒤따랐습니다. 할머니들께 대한 망언을 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고 함께 정당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 함께 노력. 어제 집회에서는 류 교수 규탄 외에도 일본 정부의 성노예제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마녀 사냥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지난 7월 25일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A4 5쪽 분량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듯한 부분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서 일하는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종용하는 듯한 언급을 한 차례 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언급하긴 했지만 어떤 대가도 제시하지 않아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There's no pressure whatsoever. It's the single greatest witch hunt in American history, probably in history, but in American history.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을 발표한 민주당은 군사 원조를 대가로 한 외압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Is a classic mafia-like shakedown of a foreign leader. They reflect a Ukrainian president who was desperate for U.S. support. 트럼프 대통령 소속 공화당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다며 상원에서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서 당분간 미 정국은 탄핵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소아 당뇨 환자는 보호자가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제때 인슐린을 스스로 놓기가 어렵죠. 앞으로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김미영 씨의 아들은 36개월 때 1형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하루 4번 이상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냥 주사 맞히고 혈당 체크하고 이런 게 전쟁인 거야. 그나마 김 씨 가족은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 덕에 불편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의 그 혈당을 핸드폰을 모바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자녀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소아 당뇨 환우들을 위한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실구입가나 국가가 정한 기준액 중 더 낮은 금액에서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 급여화로 소아 당뇨 환자 1인당 연간 42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보건실에 학생이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안심투약 장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아니라고 일본 검증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위기관리상 정당한 이유에 토대를 둔 것인 만큼 전시 중단은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검증위는 소녀상 전시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전시 재개를 권고했는데 전시 방식을 개선하라고 조건을 달아 사실상 작품에 대한 검열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집에 언제부터 걸려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림 한 점이 집주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프랑스의 한 90대 여성이 집을 팔기 전 각종 집기를 정리하기 위해 경매인을 집으로 불렀는데요. 주방 조리대 위에 그림 한 점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 치마보에가 1280년경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그린 성화의 일부였던 건데요. 우리 돈으로 무려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다음 달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을 듣던 도중 졸거나 책을 읽는 참석자들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설 중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쿠바의 꼭두각시라고 표현하며 맹비난했는데요. 연설에는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꿋꿋이 책을 읽는 베네수엘라 외교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책 표지에는 남미의 해방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의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요. 같은 시각 미국 대표 단석에서는 81세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내내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각국의 정상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지만 지루한 건 어쩔 수 없나 보네요.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16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시위대 주재가의 한국어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과 탄압에 대한 공포가 가사에 담긴 영광이 다시 오길인데요. 이번 한국어 버전은 영어 버전에 이은 두 번째 외국어 버전으로 공개되자마자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는 한 홍콩 시민이 시위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는데요. 과거 민주화를 쟁취한 한국을 향해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 만큼 사과할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연세대 학보사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자발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나의 양심이자 학문의 자유이므로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자신이 매도당해 억울하다며 마치 피해자인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전공 수업에서 배제했지만 유 교수는 교양 강의를 계속하며 수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연세대 측은 오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자동차 경적이 울려 퍼졌는데요. 사람이 누른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량 속 강아지가 경적을 울립니다. 한 번으론 족하지 않았는지 연신 경적을 누르며 뭔가를 재촉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엔 옆에 있던 다른 강아지가 꾹꾹 눌러봅니다. 차량 주인은 밖에서 기름값을 지불하던 중이었는데요. 너무 오래 걸린다며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열심히 경적을 누르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귀엽네요. 태국 치앙마이 동물원의 마스코트였던 판다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를 애도하는 행사가 이뤄졌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태국 승려들이 줄지어 건물 안으로 향합니다. 실내 한쪽 벽엔 대형 판다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지난주 사망한 채로 발견된 추앙추앙이라는 판다입니다. 그동안 치앙마이 동물원의 마스코트였던 이 판다의 죽음에 태국 전역이 애도했는데요. 2003년 중국이 판다 외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에 임대한 판다 중 하나. 아직 판다의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측에선 판다 전문가를 파견해 수사를 돕기로 했다네요. 한 남성이 하늘을 유심히 쳐다보는데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였을까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교도소입니다. 하늘을 유심히 쳐다보는 이 남성. 그때 남성이 옷을 이용해 하늘에서 떨어지는 뭔가를 두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누가 볼세라 떨어진 검은 물체를 옷으로 가려버립니다. 여기엔 마리화나와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는데요. 드론을 이용해 물건을 받은 거였습니다.
최근 드론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아직도 물러가지 못한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18도, 대관령은 9.6도, 안동은 15.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살짝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28도, 대관령 22도, 안동은 25도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나오실 때 가을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오늘 비가 옵니다. 저녁까지 이어지다가 밤에는 소강 상태를 보일 텐데요. 내일 아침에는 다시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덜한 상황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서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18도, 춘천 15.8도, 강릉 16.4도, 청주 18.2도, 광주는 17.1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 27도, 강릉 25도, 대전과 청주 26도, 전주와 광주는 27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호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수도권에서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